그러면 해볼게요. 언어의 본질에서 여러분 첫 번째 언어의 특징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1번 기호성, 2번 자의성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자의성이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여러분? 그쵸? 노란색 부분에다가 형광펜 줄을 쳐주시든가 아니면은 별표를 쳐주시든가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별표. 다음에 여러분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별표. 자의성, 그 다음에 사회성 별표, 그 다음 분절성입니다. 분절성 별표. 그 다음 추상성, 창조성 없네요. 네, 세 가지요. 자의성, 사회성, 분절성. 이게 언어의 특징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각각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언어요. 국어가 아니라 언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요.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얘는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딱 두 스타일이에요. 딱 두 가지 스타일이 요거 있죠. 정의 내린 거 있죠. 이 정의 내린 거를 가지고 이거 무슨 성이게 이렇게 나와요. 정의 내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이렇게 나오면 얘 무슨 성이게 1번 기호성, 2번 자의성, 3번 사회성, 4번 역사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자의성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알아두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나와요. 얘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얘에 해당하는 것이 언어의 특성 중에 뭐게 이렇게 나와요. 딱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기호성이요. 어떤 것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언어가 기호로서 나타난다는 성질. 이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세상의 모든 언어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기호성이에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기호를 갖고 있어? 한글이라는 기호를 갖고 있죠. 자음 모음이라는 기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쵸? 그걸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 이거 안 나와요. 아, 왜 여기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럼 기호성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나올 확률이 되게 적다고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가 기호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이라는 음성이 있는 거야. 강. 우리의 발음. 여러분 요거 이렇게 꺾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발음이라는 표시야. 발음. 발음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거 보세요. 앞으로 요거 되게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거 얼마예요? 그랬을 때 값이 얼마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를 갖다가 발음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달라요. 쓰는 거하고 우리 발음하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같죠?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강이라고 하는 발음을 기역과 그 다음에 아와 이응이라고 하는 이런 자음 모음의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기호성입니다. 끝났어요. 2번 갑니다. 자의성입니다. 많이 중요하고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꼭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꼭 그렇게 연결이 될 이유가 없다. 꼭 그렇게 연결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언어의 의미라고 그랬죠. 이 언어의 의미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상. 어떤 대상. 어떤 대상과 말소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이름, 발음 이런 거예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 요걸로 해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아, 제가 그림을 여기요. 꽃. 요렇게 생긴 애들.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해요. 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얘를 갖다가 플라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쵸? 아니 요렇게 생긴 애를 꼭 꽃이라고 이름을 지을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지을 때. 맨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얘를 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다르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얘를 갖다가 나는 무지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름이 처음에 무지개 됐겠지. 그죠? 근데 얘를 맨 처음 이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꽃이라고 한 거예요. 꽃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꼭 꽃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름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얘기하면 제일 이해가 잘 가니까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딱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마에다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신민숙 이렇게 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신민숙 이러지 않아요. 누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다가 요렇게 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꼭 제 이름을 신민숙으로 지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요. 지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지어서 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숙자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게 지을 이유가 없다. 그게 이거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대상들, 사물들은 그 이름을 꼭 그렇게 지을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맨 처음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라는 뜻이 자의성이에요. 그걸 어렵게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요. 별자리요. 우리가 이 별자리를 맨 처음에 찾는, 별을 맨 처음에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막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어디라고 하더라? 거기서 이 별의 이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별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너 그 별의 이름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렇게 부를 거 하고 주죠. 그러면 처음 발견한 그 별의 이름을 보통 자기 이름 붙인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별자리 진짜 촌스럽다. 신민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그 별에다가 붙였어요, 여러분. 꼭 그 별의 이름이 신민숙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내 이름 안 붙이고 나는 이게 너무 촌스러우니까 저는 다른 걸로 붙이겠다. 만약에 나는 그 별자리를 갖다가 별 2000 이런 식으로 내가 붙이겠다. 만약에 이랬잖아. 그러면 별 2000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어의 이름이 만들어질 때는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아셨죠? 오케이. 얘네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요것도 또 설명드려요. 요 아래에 있는 거 동의어와 동음이에요. 또 자의성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얘부터 할까요? 다리라고 하는 게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사람이나 짐승의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다리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다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각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동음이어가 왜 생기냐고요? 자의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다리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니? 사람을 제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 여러분 요렇게 생긴 요 다리 있죠. 요거를 꼭 다리라고 부를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걸 다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다리로 불리게 됐어. 근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이것도 누군가가 다리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똑같이 된 거지, 여러분.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다리라고 부르고 얘도 다리라고 부르니까 둘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 이것도 그냥 다리라고 하고 이것도 그냥 다리라고 하자 이렇게 인정한 거죠. 동음이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자의성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과 이 사람이 만든 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중에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많아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예쁘게 지어야지, 그러니까 요 이름. 이쪽에서도 예쁘게 지어야지 이 이름. 똑같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음이어 같은 것들은. 그쵸? 이런 동음이어가 나타날 수 있는 건 다 다이어다. 이거예요. 자의성이다. 자의성이다. 이거고요. 동의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동의어. 이거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한 단어를 똑같이 부르는 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요. 단어장이 있고 낱말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어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낱말장이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똑같은 요렇게 단어 써갖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를 왜 이렇게 두 단어가 생겼느냐? 꼭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어, 어떤 사람은 낱말장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너무 많이 쓰니까 둘 다 인정하게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동의어가 나타나도 자의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살짝 오늘 중에 가장 힘들 거예요. 이게 살짝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는 힘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의성은요 이렇게 나와요.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나오면 자의성.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선 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 다 있어. 자의성이. 자의성이 얘예요.
우리나라에선 어머니라고 하는데 뭐 영어에선 mother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에선 하우스라고 하지 않지. 우리나라에선 집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하우스라고 하더라.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다 자의성이에요, 자의성.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음이요 어쩌고저쩌고, 동이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이 자의성입니다. 됐고요. 사회성이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는 자의적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한 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약속하는 거죠. 꼭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이거예요. 이게 사회성이요. 지속될 때는 사회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름을 처음 지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짓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쭉 가야죠. 쭉 가야죠. 갑자기 얘를 이렇게 A로 불렀다 B로 불렀다 C로 불렀다 D로 불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름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개인이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으면 이거 있죠. 이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예전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시냇물을 갖다가 자기는 자전거라고 부르기로 하고 책상을 가지고 자기는 뭐 땅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연필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로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위배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성이에요. 자의성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결정된 시냇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결정된 시냇물을 나는 오늘부터 뭐로 다른 걸로 부르기로 했어.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쵸? 나는 오늘부터 만약에 나는 연필을 오늘부터 땅이라고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연필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연필이라고 하는 게 약속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부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 그거는 사회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절대로 자의성 아닙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성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죠. 그건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에 위배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A가 뭐 시냇물을 연필이라고 오늘부터 시냇물을 연필로 부르기로 함.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위반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의성으로 해가지고 좀 틀리신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셨죠? 시냇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오케이. 다음. 역사성 갑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 발전, 소멸된다.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자의성. 그 다음에 약속해서 사회성대로 그대로 끌고 가요. 그렇지만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언어는 변해요.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언어는 변해요. 그죠? 왜 15세기 언어와 지금 언어가 다르니까. 지금도 우리 언어가 막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표준어야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언중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국립국어는 인정해줘요, 갑자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부터는 얘를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성이죠. 그쵸? 바뀔 수 있다. 약속을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대중의 이야기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걸 역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갈 때요. 여기 있는 거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는 좀 대표적인 역사성의 예문들이 되고요. 이거는 어휘로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얘네들 좀 알아두세요.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요, 얘가 옛말이라고 쓸까요? 옛말 쪽 같은 경우에서는 얼굴이란 뜻이 여러분, 우리 지금의 얼굴은 요게 얼굴이잖아요. 페이스, 얼굴.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몸 전체였어요. 와, 쟤 진짜 얼굴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 몸 전체가 예쁜 거예요.
형체라고 그래요. 형체. 근데 이게 오늘날로 오면은 현대, 오늘날로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안면, 낯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바뀌었죠. 바뀐 게 보이시죠?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 영감님 이거요. 영감님. 그러면 옛날에는요. 앞에 게 옛날이고 이제 뒤에 게 오늘날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영감님이 뭐였냐면 이 벼슬이에요. 이거 사극들 보면 나와요. 사극에 보면 영감님, 대감님 밑에. 여러분 대감마님 진짜 높은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여간 되게 높은 거고요. 그 아래 뼈슬 정도가 조금 그보다 영감님도 높은 거예요. 영감마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요. 벼슬아치들 이때 남자 벼슬아치겠죠, 여러분. 벼슬은 옛날에 남자밖에 못했으니까. 그쵸? 벼슬아치들의 어떤 직급, 직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여러분 영감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남자. 뭐 나이 많은 남자분들. 그쵸?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 그쵸? 남자.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특이하게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좀 하는데, 왜 검찰들이요. 검찰분들이 있는데 이 검찰 이분이 나이가 좀 어려. 한 35 막 이래. 좀 어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무관이라고 하나? 이분 있죠, 여러분.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대신 경력에 있는 한 50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위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분께서 이 사무장인가 이분께서 이 검찰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영감님 이렇게 부른 경우 되게 많아요. 영감님 이렇게 부려. 요 이야기 따갖고 와가지고 요즘에 그래요. 인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감님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많은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급적으로 좀 벼슬아치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요거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 얘는요. 옛날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리석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은 어리다라게 나이가 적다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부터 볼까요? 몸 전체, 여러분 그 대상의 그 범위를 생각하세요. 몸 전체를 얘기하던 단어가 이제 얼굴 쪽만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넘어올 때 얘는 뭐라고 하느냐? 의미가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쵸? 전체였는데 얼굴만. 그러니까 축소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벼슬아치. 남자 중에서 벼슬하는 사람들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벼슬하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어. 어떤 적이든 상관없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확대된 거죠, 여러분. 그쵸? 의미가 확대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어리석다가 나이가 적다가 돼요. 어리석다와 나이가 적다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의미는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역사성. 오케이. 됩니다. 다음 분절성 가겠습니다. 여러분 분절성입니다. 여기 있는 거 얘를 좀 보시면은요. 분절성. 얘는요. 요거 보셔야 돼요. 언어는 여러 단위로 나뉘어지거나 결합할 수 있다. 요거.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나눌 수 있고 결합하여 이걸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놨는데 어쨌든 나눌 수 있다가 꼭 나오니까. 나눌 수 있다가 꼭 나오니까. 언어는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 문장, 단어, 형태.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어는 좀 나눌 수 있구나. 각각의 자기 나라의 문법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그냥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나눈다라는 게 나오니까 분절성 너무 쉽게 찾아요. 이쪽에 나오는 것보다 요게 나와요.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처럼 끊어서 표현한다.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지 그래야지 분절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지개요. 무지개가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빨, 주, 노, 초, 파, 남, 뭐 거꾸로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 텔레비전에서라도 한번 보셨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기 좀 힘들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었나 봐요. 막 하다가 이쪽에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강의실인가? 근데가 이렇게 밖을 딱 쳐다보게 되는데 무지개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무지개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걸 보고 싶어서 무지개를 보고 싶어가지고 다 그쪽으로 했어. 제가 막 분절성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필요 없어. 다 무지개에 모든 힘이 다 쏠려 있더라고. 수업 끊었어요. 수업 끊고 잠깐 쉬고 여러분 우리 무지개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 붙어가지고 무지개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무지개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정말 보기 힘들죠, 여러분. 되게 보기 힘들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나타나면 좀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러죠. 근데 어쨌든 텔레비전에서 봤던지 실제로 보셨던지 여러분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일로 갖고 오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봅니다. 빨강색과 주황색이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나오면 여기부터 주황색까지 여러분 이 선이요. 명확해요? 여기까지가 딱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여긴 너무 셌어요. 다시요. 그 다음에 여긴 주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끊는다고요. 이걸 끊어서 표현한다고요.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 얼굴이요. 얼굴 어디까지가 얼굴이에요? 무지개 색깔보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얼굴이에요. 얼굴 괜히 얘를 얼굴로 했다. 얼굴 어디까지가 얼굴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내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지 마세요. 아니면 좀 올린 거? 어디 여기는 얼굴? 오케이. 여기는 목? 얼굴? 어딘데요? 그 선이 여긴 얼굴, 여긴 목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손 이렇게 있어요. 손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손. 여기는 손목? 그럼 여기는 손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손목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얼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냥 목 이러잖아요. 목 어딘데? 목이 어디까지인데,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맞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언어는 연속적인 것들이 우리 세상에 진짜 많은데 그 연속적인 게 끊는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계절도 마찬가지고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봄인데요. 몇 월 며칠까지는 봄, 몇 월 며칠까지는 뭐 여름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면서 야, 여름 다 왔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할 수 있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얘를 외우시기가 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분절성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분절성 뭐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둘. 그 다음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지개 색깔. 손 막 이런 걸로는 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네들이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색깔 이렇게 나오면 분절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추상성 가겠습니다. 추상성이요.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보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 여러분 추상화 과정 겪으면 끝이에요. 추상화 과정.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추상화 과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달래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진달래꽃 하면 구체적으로 진달래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나리, 그럼 개나리 꽃이 있죠. 목련 하면 목련이 있고, 장미 하면 장미가 있죠. 근데 걔네들을 다 모아서 꽃이에요. 그럼 꽃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좀 빨갛고 노랗고 뭐 이렇게 파랗고 요렇게 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꽃이라고 하자. 이렇게 모아서 공통적인 걸 모아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 분 다 있죠, 여러분. 그쵸? 다 있어요. 모아서 사람. 맞죠? 강아지, 여기 왜 바둑이도 있고, 모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 이렇게 모아서 강아지.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혹은 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게 추상어 과정. 아시겠죠? 구체적인 것들을 앞에다 이렇게 써놓고요. 구체적인 거를 갖다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모으는 개념. 그쵸? 모은 거. 일반화,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 개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모은 거, 개념적으로 모은 거 이런 것들을 추상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추상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뭐죠? 여러 가지 과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자들.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은 그 하나하나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있잖아요. 걔네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즘에 누구지? 제가 이거 새우깡. 여러분, 제가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시면 안 돼요. 아니 계속 요즘에 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니까 깡이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깡 계속 그러길래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새우깡의 깡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더니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냐 그랬더니 근데 왜 비가 계속 나와? 내가 이랬거든요. 비가 계속 나와가지고 깡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우깡을 갖다가 그거를 모토로 해가지고 새우깡을 좀 맛있게 먹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새우깡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비도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 같이 새우깡 먹자는 의미로 깡이라는 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아니더만. 그러고서는 무슨 누가 또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 이해를 못 하겠는 거. 근데 그게 왜 깡이야?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고 났더니 나중에 알겠더라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저한테. 저 진짜인 줄 안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말했단 말이죠. 새우깡이라며? 뭐 이러면서 막 아는 체하고 그래요. 또 바보 되고 막 바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좀 많았어요. 그런 것들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옛날에 해자. 해자. 진짜 몰랐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해자 선물을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해자 선물. 그래서 내가 해자 선물? 해자가 누구지? 선생님인가? 뭐 이랬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대단하시네.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선생님 이름을 늘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그 김혜자 씨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혜자 씨는 아닌 것 같아. 무시했거든요, 제가. 그러고서 누구한테 몰라가지고 계속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리고 내가 왜 해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그리고 같이 창렬도 그래서 같이 알았어요. 같이 알았어요. 몰랐었어. 어쨌든 여기 2개 가겠습니다. 나머지요. 요거요. 추상화 과정입니다. 규칙성이요. 여러분,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규칙 있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거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요것만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어순이다. 우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아니에요. 그건 영어죠. 그쵸? 나는 공부한다. 나는 간다. 학교에. 이런 식이 여러분 학교를. 이런 식이 영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높이는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얘기 있죠? 그 집중력을 높인다는 소리예요. 왜 끝까지 들어야지 중요한 거니까. 나는 집에 간다와 나는 집에 가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게 결정타가 나오잖아요. 됐죠? 창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아까 해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표준어는 아니에요. 표준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다. 창조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면 마지막 이거요. 아세요? 전 몰랐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거 예전 거예요. 예전에. 지나가는데 누가 이런 거 쓰는 거여서 어머 요즘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말했더니 선생님 모르셨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빽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냐면 기쁠 때 쓰는 말이래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쓰는 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기분 좋거나 그 사람한테 기쁨을 표현할 때 빽 이러는 거래.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요. 그 내가 그렇구나 말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빽빽거렸잖아요, 제가. 교무실 가서 막 근데 우리 교무실 선생님들도 웃긴 게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님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왔잖아요. 장난침 제가 막 이렇게 우쭐대면서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빽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시다니 빽 막 이랬다가
바보가 돼가지고 나왔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혼자서 되게, 딴 데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제가 진짜 실생활에 가가지고 거기서 빽빽걸 얼마나 바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우리가 표준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가 비표는 주지만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언어가 기호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 무슨 성? 기호성. 언어의 말소리,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무슨 성? 자의성.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한다. 무슨 성? 자의성. 동의어, 동음이어. 무슨 성? 자의성. 오케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슨 성? 사회성. 그 다음에 언어는 바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다. 무슨 성? 역사성. 그 다음에 언어는 나뉜다 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 무슨 성? 분절성. 그 다음에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슨 성? 분절성. 그죠? 그 다음 무지개 색깔까지 말했고 여러분 추상화 과정이 들어간다. 무슨 성? 추상성. 그 다음에 언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무슨 성이에요? 규칙성. 그 다음에 언어는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성? 창조성. 됐죠?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